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순서대로 영어 읽어보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if로 시작하는 조건을 주는 문장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if라고 하면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feel 느낀다면 어떻게 느끼냐? angry 하면 화가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화가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고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조건을 먼저 걸어줬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the 하라고 하네요.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나오게 되면 제가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해라 라는 뜻인데 breathe라고 하면 숨을 쉬다 라는 동사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breathe,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 deeply, deep 하면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ly가 붙어서 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깊게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깊게 숨을 쉬세요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난 줄 알았더니 and 접속사를 주고 한 번 더 쓰고 있네요. 문장을 count를 해라. count라는 게 숫자를 세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count to 10 하면 10이 10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10까지 숫자를 세어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요 and를 사이에 두고 breathe라는 동사와 count라는 동사를 서로 이렇게 맞춰주는 걸 병렬구조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여기에서 동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문장도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게 똑같이 맞춰주는 걸 병렬구조라고 하는데 양쪽 문장의 모양을 맞춰주는 걸 정말로 영어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y입니다. they 하면 그들이죠. 그런데 동사가 spoke가 나왔네요. spoke 하면 speak의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speak 하면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말하다의 과거형인 spoke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했냐면 briefly, brief 하면 간략이란 뜻이거든요. 단순, 간략 이런 뜻인데 역시나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략하게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briefly 하게 했대요.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했다고 합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고 전치사로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무엇을 통해서 했는지 추가 정보인데요. on the phone.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냐? on the phone. 전화기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장이 역시 끝이 나지 않고 to로 다시 한번 써주고 있습니다.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to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to 부정사는 뜻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장의 끝부분에 to 부정사가 왔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뭘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냐면 to set up. set up 하면 뭔가를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뭘 만들었냐? an appointment. appointment 하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정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they와 spoke 이 두 가지 단어로 문장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걸 제가 일형식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they spoke 하면 문장이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이 뒤에 모든 내용은 전부 추가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they spoke로 완성이 된 문장인데 briefly라는 부사로 추가 정보 한번 주고요. on the phone 이라는 전치사로 추가 정보 한번 주고 또 to로 시작하는 to 부정사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보를 준 문장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문장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추가 정보를 계속 이어주는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읽거나 말하거나 할 때 이런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신 다음에 영어를 접하시면 훨씬 더 영어가 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의 주어는 drinking이라고 ing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주어 자리는 명사 자리인데 drink라는 건 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ing를 붙인 것입니다. 이걸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주어 자리에. 그래서 drinking 하면 마시는 것은이 주어가 되었네요. 그런데 무엇을 마시냐? a lot of. a lot of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많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무엇을 마시냐면 water.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사 앞부분은 다 주어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is가 왔네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 is가 온 게 간단해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주어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렇게 동명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는 단수 처리합니다. 단수라는 게 뭐냐면 하나 처리하거든요.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를 쓸 때 am, is, or 중에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drinking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여기기 때문에 동사를 is를 쓴 것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drinking a lot of water is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어떻다? very good. 매우 좋다. 매우 좋다. 그런데 추가 정보 한 번 더 주고 있네요. 뭐에 좋냐면 for your skin. 너의 skin 하면 피부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매우 좋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instructor네요. instructor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주로 teacher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teacher는 주로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teacher라고 하고 선생님만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데 가도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instructor라고 부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the instructor 하면 그 강연자는 clap 했다고 합니다. clap 아시나요? clap이 왔네요. clap 하면 뭔가를 탁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손바닥을 칠 때 clap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 her hand라고 손이 나왔죠. 그래서 clapped her hand 하면 손바닥을 쳤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 손바닥을 쳤는데 왜 쳤는지 추가 정보 투부정사 주고 있네요. 방금 전에 저희가 배웠었죠?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맨 뒤쪽으로 갔을 경우는 어떤 뜻이 많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손바닥을 왜 쳤냐면 to get everyone's attention. attention 아시나요? attention 하면 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동사 get이 붙어서 주의를 끌다 이런 뜻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손뼉을 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장 뒷부분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장도 영어에서 진짜로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 쳤습니다. 무엇을? 그녀의 손을 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attention, 관심을 얻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we가 되겠습니다. we 하면 우리죠. 우리는 그런데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al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we에 대한 추가 정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all을 붙여서 우리 모두는 이런 뜻이에요. 자, 주어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need, 필요합니다 라는 동사가 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물건이 아니라 행동인 경우 이렇게 to를 쓴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이쪽에도 투부정사인데 요거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적으로 쓰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do our part. part라는 게 부분, 역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분,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또 왔습니다. 자, 문장은 여기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방금 배운 거 또 나왔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투부정사가.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help take care. take care 하면 뭔가를 돌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help라는 단어와 결합해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돌보는 것을 help, 도울 수가 있다. 뭘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면 지구를 도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재활용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각자 역할을 하자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선 투부정사가 무려 2번이나 쓰였습니다. to do 여기에 하나 있고요. 뒤에 to help 또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라서 명사적 용법이고요. 맨 문장 뒤쪽에 쓰인 것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해석할 때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쓰였다라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영어를 읽게 되면 해석하기가 중간중간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 문장 배열하기 연습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영어 문장 배열하면서 배워볼 문법은 바로 조동사 ca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이 쓰이는 can이죠. can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대부분 뭐뭐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동사 can은 대표적으로 능력이나 허가 혹은 가능성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영어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 속에서 can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다양하게 배워보기 위해서 문장 배열하기 연습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배열도 해보고 can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그녀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쓰이는 can이라는 조동사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렇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문장인데 일단 주어부터 써야 되겠죠? 주어는 그녀네요. 그녀는 영어로 she죠. 그래서 she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동사 자리인데 동사 자리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는 무조건 조동사를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조동사 can을 먼저 써주고 동사를 써줄게요. 아, 동사는 운전하다라는 동사네요. 운전하다는 동사는 drive를 쓰죠. 그래서 she can drive 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 뭘 운전할 수 있냐면 바로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도 셀 수 있기 때문에 꼭 앞에 한 대일 경우는 어를 써주고 뒤에 car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can drive a car 하면 그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네요. 여기서 쓰인 can은 바로 무슨 뜻이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하나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을 보니까 이 상자를 열어도 되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바로 조동사 can이 가진 두 번째 뜻인 허가를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 can입니다. 자, 이 문장의 중요한 건 뭐다? 질문이라는 것이잖아요. 질문할 때는 조동사를 맨 앞에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can을 주어 앞에 먼저 써줄게요. 그래서 can I 이런 식으로 주어는 I인데 I 앞에 먼저 can을 써줘야만 합니다. 질문인 경우는 조동사가 맨 앞에 쓰이니까요. 그래서 can I 다음에 이제 동사 자리죠. 동사는 열어도 되냐라는 거니까 열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열다라는 동사는 open이죠. open. 근데 무엇을 여냐? 이제 목적어 자리죠. 이 상자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this box가 되겠네요. this box. 그리고 질문이니까 맨 마지막에는 물음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an I open this box? 하면 이 상자를 열어도 되나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는데 조동사는 질문할 때 어떻게 한다? 조동사인 can을 맨 앞에 써준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 문장에서 can은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했죠? 아, 뭔가 상대방한테 허가를 요청할 때 쓰이는 그런 조동사 can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쓰이죠, 영어에서. 그러면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마이크는 중학생일 리가 없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뭔가를 강력하게 자기가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이시죠? 중학생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가 뭔가 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동사는 종종 내가 가진 생각에 확신이 있는 경우 확률적인 경우에 쓰이는 조동사 ca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can이 확률적으로 쓰였는데 can이 가진 확률의 의미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 문장에서도 되게 강하죠. 그래서 조동사 can이 쓰였다라는 것은 꽤나 높은 확률을 이야기할 경우에 쓰이는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어 마이크부터 먼저 써볼까요? 마이크부터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그 다음 동사를 써야 되는데 조동사가 쓰인 문장은 조동사부터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동사 can't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can의 부정문인 can't를 먼저 써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이럴 리가 없대요. 그런데 마이크의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 중학생인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낼 땐 꼭 뭘 쓴다? 비동사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조동사 뒤에는 꼭 동사의 원형 형태만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비동사의 원형이 뭐다? am, or, is의 원형은 바로 be입니다. 그래서 can 뒤에는 늘 이렇게 be로 써줘야만 해요. 비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마이크는 어떤 상태일 리가 없냐면 바로 중학생인 상태가 아니다. 근데 중학생은 영어로 어떻게 되죠? middle school 그리고 학생인 student를 마지막에 써주면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중학생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can't가 붙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Mike can't be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그럴 리가 없다. 뭐일 리가 없냐면 be, 상태일 리 없어. 어떤 상태? 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인 상태일 리가 없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영어 공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어 공부가 독해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설명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법을 익히는데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영어 문법도 함께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